고인아지만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구독자 중에서 또 댓글에 안 좋은 글이 달려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왜 코인을 한 종목, 특정 종목을 눈박을 하면 위험한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인은 주식하고 다르죠. 주식은 재무제표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가진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를 지고 있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삼성전자가 예를 들자면 5만 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4만 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계속 빠질까요? 아니죠. 기업이 탄탄하고 자산 가치가 높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코인은 뭘 보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그냥 많이 오른 거는 바닥에서 산 세력이 고점에서 익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절하기 때문에 상승물을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몰빵한다는 것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절대 고점에 팔지 못하고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항상 대부분 익절을 못하고 다시 빠져서 수익금을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겪어본 일이고 모든 투자자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익을 줄이고 분산 투자를 하고 지정가만 매도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대량 세력의 매집 구간에서도 펌핑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수없이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수단별을 해서 딴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고르는 안목도 사람마다 다를 테고 모든 노하우들은 자신이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매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업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비스업을 16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을 하면서 저희 누가 제 가족분이 딸기를 주려고 하네요. 일단 내보냈습니다. 지금 맥이 끊겼는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업을 하면서 제가 16년 동안 거의 매출을 거의 항상 탑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판매에 난놈인 것 같다. 장사 세일에 적합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저는 초년차 때부터 거의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면 저는 추가 근무를 2시간을 더해서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2시간의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그 이유는 고객을 한 분이라도 더 응대를 해서 더 경험치를 쌓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싶었고 그런 자세가 2년차, 3년차 계속 이어지면서 4년차부터 판매만 하게 되었는데 항상 탑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 이직을 하든 항상 매출 탑인 사람이 저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
고객을 놓쳤을 때 그 고객이 갔을 때 '왜 나한테 구매하지 않고 갔을까?' 항상 복귀하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실수한 건 없는지, 어떤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갔는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수없이 복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말실수를 했구나.' 그런 것들이 자꾸 노하우가 축적되고 하다 보면 손님의 눈빛만 보거나 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럼 감정적으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사겠다, 안 사겠다.' 이런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고 살려면 사고 말란 말아라. 나는 충실하게 나의 어떤 전문적 지식과 어떤 그런 정보만 제공을 해 준다. 그 돈을 쓰는 사람은 고객이다. 근데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판매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경험이 쌓이고 축적이 되어야만,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 결국 나중엔 성공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 매매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앞으로 계속할 사람이고, 앞으로도 또 미래를 향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돈들이 수험주다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벌 것이고, 지금 나의 현재 자산에 대해서 내가 잃은 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떤 탓과 원망과 이런 걸로 가득 찬다면 절대 미래에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안타까워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특정 종목을 사라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사가 나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지, 특정 종목을 몰빵하라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고, 선순환매를 강조드렸습니다. 선순환매 기법을 친구를 통해서 일단 강조를 드렸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5%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선순환매가 심지어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유명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튜버들의 선순환매를 제가 조회해서 검색해 봤을 때 정확하게 선순환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선순환매를 강조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의하는 거는 거의 특정 종목이 손실이 되었을 때도 또 팔고 수익이 나도 또 팔고 하면서 같은 종목을 또 사고 팔고 막 이런 것을 선순환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선순환매가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선순환매의 가치나 기준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장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풍선에 물을 담아 놓고 물을 가득 담지 않고 30%만 담고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으면 물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조금만 기울어진 쪽으로도 물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힘을 이쪽으로 받으면 이쪽으로 물이 갔다가 저쪽으로 하면 물이 갔다가, 근데 그 풍선 안에 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 양이 그대로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풍선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빵빵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수익이 나겠죠, 모든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같이 2200에서 2800, 3000 정도 자산이 커졌어요. 그러면 풍선의 물은 조금 더 올라왔죠. 그러면 이 물들이 이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좌우로 특정 종목으로 돈들이 이렇게 쏠렸다 저랬다 돈들이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하는 구간에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불장이 올 때까지는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욕심을 가지고 오르는 걸 매수하고 어떻습니까? 또 빠지면 빠질 때 손절하고 그러면 계속 선순환하면서 돈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정매매죠, 감정매매. 그래서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한 거고, 그 신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감정매매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시장을 절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정가로 예약만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면 그 산 가격에서 5%든 10%든 1%든 2%든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분명히 분할해서 매도 예약을 걸어놓고 너무 높은 가격에 말고요.
적당한 금액에 한 25% 이내에서 5% 10% 15% 25%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수익이 난 거는 뭐 좋은 종목이 빠졌을 때 또 매수해서 또 분할 매도 예약해 놓고, 심지어는 장이 하락할 것도 대비해서 분할 매수도 해 놓고. 근데 이런 선순환 매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만약에 500만 원까지 빠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이 나겠습니까? 다른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빠질 텐데. 그 비트코인이 제가 말하는 선순환매는 비트코인이 2200이 바닥을 찍었다고 가정하고 반감기 주기에서 다음 반감기가 올 때가 뭐 언제겠습니까? 내년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급등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즌에 대비했을 때 지금은 바닥에 갈 수가 높다. 그리고 모든 알트들이 심지어 해외 거래소를 분석해 보면 1000배씩 빠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더 이상 빠질 게 거의 없잖아요. 다 손절 친 거예요. 다 계좌가 다 녹아서 빠질 게 없는데 누가 손절 칠 사람도 있습니까? 거의 바닥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바닥에 왔으면 비트코인도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뭔가요? 빗선만 놓고 보면 매매하기 좋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안정적이고 매매하기 좋지만, 코인의 수가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어느 정도의 약간 서서히 늘어나지만 수를 조정하면서 상장 폐지를 하고, 투자의 종목 지정하면서 상장 폐지를 하고, 또 새로운 코인을 상장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아, 이 코인은 네트워크가 동일해서 어느 거래소에 있고 이 돈을 저쪽으로 옮기면 되겠지.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계산하면서 매매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매매를 할 공부를 많이 하든지 해서 그런 안정적인 매매를 할 자신이 없다면, 정확한 글로벌 코인이 이 코인 뭐 어떻게 했다 좋다 안 좋다 이런 자신이 없다면 큰 돈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게 다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만 사놓고 기다려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이 불장 아니면은 쉽게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장까지 기다려야잖아요. 제 말 들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여러 돈을 나눠서 선순환매를 하라는 얘기고, 정말 불장까지 기다릴 거면 계속 성장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서 그냥 홀딩하는 게 선순환매보다도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이클 세일러처럼 조단위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홀딩을 해야죠. 그게 더 안전하죠. 수익도 더 많이 나고요. 하도 답답해서 한번 영상을 추가로 찍었는데요.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뭐 주제넘게 뭐 투자에 성공하는 큰 어떤 슈퍼게임이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뭐 자존심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댓글을 보고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확한, 저는 분명히 특정 종목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사만 올렸을 뿐이에요.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투자에 참고해라. 다 자기 욕심입니다. 비판할 분은 비판하십시오. 뭐 방송 종료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고, 뭐 선순환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